도우미 불러서 매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술값 덤탱이만 썼던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썸 타는 중년입니다. 남자들은 셋 이상 모이면 무조건 당구 치고 술 마시고 2차로 나이트나 노래방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내가 유흥 쪽으로 많이 놀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친구들의 분위기에 등 떠밀려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돈 낭비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남녀가 섞인 일행끼리 아베크로 놀지 않고서는 그곳에서는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재미 보며 놀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성비를 챙기며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제대로 논 것도 없이 돈만 쓰고 다음날 후회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까지 다 떠먹여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한때 바에서 알바를 할 때 노래방 알바를 같이 겸했던 동생과 언니가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만 일할 때는 대부분 하루에 평균 4번 정도 방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들만의 언어로는 속칭 방을 본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많게는 6번까지 방을 본다고 해요. 보통 중년 남자들은 초저녁부터 일찍이 술을 마시고 10시 전에 놀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가면 도우미와 찐으로 재밌게 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그날 하루의 일정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방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1차, 2차 때부터 텐션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업이나 일종의 서브 직종으로 돈을 벌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절대 초저녁부터 눌러 앉진 않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갈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2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 남자들이 공격적으로 페이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딱 거기까지만 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친구들과 노래방을 갈 때는 최소한 1시 이후부터 가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도우미들도 텐션이 어느 정도 올라 있고 경우에 따라 그날 일을 우리 방에서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술도 어느 정도 오르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스킨십에 대한 허용도 초저녁 시간보다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랬던 동생이나 언니들의 경험에 따르면 손버릇이 좋지 않은 손님들은 처음부터 감이 온다고 합니다. 말은 진상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손은 항상 아래쪽으로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우미와 계속해서 놀고 끝까지 가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언행일치입니다. 도우미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 여성처럼 대하지 않고 일반 여자처럼 대하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우미가 들어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정중히 술을 한 잔 따라주세요. 물론 내가 돈 주고 놀러 갔는데 정중하기까지 해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음주문화 앞에서 반듯한 매너는 반드시 여러분을 더욱 가치 높은 남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랍니다. 처음에 도우미가 들어오면 여러분도 대략적인 소개들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만 있는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도우미가 여러분에 대한 경계심을 빨리 풀면 풀수록 시간에 대한 페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우미들도 분명히 손님을 가립니다. 매너로 다가오는 손님에게는 최대한 들인 돈이 아깝지 않게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오자마자 스킨십부터 하고 이런저런 진상을 부린 다음 사실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 라고 나중에 아무리 말해봐야 도우미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우미가 마음에 들어 끝까지 같이 놀고 싶다면 사심 없는 듯 털털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도우미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려 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주를 먹여주고 알아서 손님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는 직업의 특성상 너무 많은 진상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매너로 다가가도 여러분은 확실한 메리트 있는 손님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워낙 질 나쁜 손님들이 많았던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어부지리를 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강력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실전에서 바로 먹히는 스킬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도우미와 스킨십을 할 땐 반드시 아주 가벼운 터치부터 단계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민감한 곳을 터치하면 그날은 그냥 폭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싶으면 알게 모르게 손등이 살짝 스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수위가 올라갈수록 아주 약간씩의 팁은 줘야 합니다. 무료 봉사는 없는 거예요. 팁도 한 번에 많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 번에 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주면 남자의 사이즈를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많이 받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다른 방을 보기 위해 정리각 들어갑니다. 실속 없이 돈만 쓰고 호구되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팁은 조금씩 주면서 계속 더 줄 것 같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도우미도 계속적으로 응하고 좀 더 과감해지기도 한답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놀 때 가장 중요한 점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2시가 넘어가면 도우미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매너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간혹 일하는 것인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도우미가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실장에게 퇴근한다 말할 테니 나가서 같이 한잔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매너가 부른 시너지는 결국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때쯤 남자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날의 매너 있게 놀았던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간혹 먹힐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우미가 마음에 들었다면 최대한 스킨십은 자중하시고 나중에 같이 밥 먹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날 매너 손으로 놀았었어야 합니다. 실컷 나쁜 손 하고 나서 이런 말 하면 나가서 봉변당할까봐 무조건 사양합니다. 그날 매너 있게 놀았다면 어차피 마치고 나서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양하지 않게 됩니다. 도우미 동생이나 언니들이 손님과 연락하고 지내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마치고 밥을 사주면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해장하면서 그날 있었던 진상 얘기 들어주며 위로해주면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우미와 끝까지 놀고 싶을 때 무조건 1시 이후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른 저녁에 가서 아무리 돈 쓰고 약속하고 놀아봐야 그날 술이 된 도우미가 나와의 약속을 지킬 리도 없고 원거리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만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노래방 도우미와 가성비 있게 놀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반드시 도우미가 방을 3번째 이후로 보는 시간대에 가셔서 무조건 매너 있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계속해서 이 편이 이어집니다. 남자분들 셋넷 모이면 거의 공식처럼 술 한 잔 걸치고 대부분 노래방 가시죠? 요즘은 특히나 중년 이후 남자들끼리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만만한 게 노래방이라 종종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돈만 쓰고 돌아온 적 많으실 겁니다. 도우미랑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분위기 애매하게 흐르다 흘려보냈던 그 시간 속 쓰린 적도 있으셨죠? 특히나 다음날 아침 뭉치로 빠져나간 캐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쓰라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편에서 알려드린 기본 가이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짜 가성비 있고 후회 없이 노래방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디테일과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2편만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노래방에서 돈만 날리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시기를 탁 치며 아, 이거구나 하며 그동안 낭비만 했었던 지난날을 탄식하고 새로운 인사이트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이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난 편과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뼈 때리는 피드백을 보고 세상엔 역시 숨은 고수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실패하는가? 많은 분들이 도우미를 불러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대와 매너, 팁 타이밍을 모른 채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일은 저녁에 갑자기 노래방에 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도우미들이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도 결국 업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경직되고 텐션이 났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라기보단 하루 일정 중 첫 손님으로만 봅니다. 이런 시간대에 만나면 어색하고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새벽 1시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팀을 상대하며 분위기가 올라와 있고 경계심이 줄며 유연해집니다. 이때는 도우미가 스스로 먼저 리액션하고 웃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즐기려면 꼭 이 시간대를 노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만 맞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입장 연출이 핵심입니다. 방 안의 조명, 음악, 손님의 태도 모두 첫 10초 안에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조명은 강렬한 백색 등보다 은은하게 조도를 낮추고,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첫 대면에 상당한 경계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장 전 음악은 크게 틀지 말고 잔잔한 곡이나 브금으로 배경을 깔아두세요. 도우미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가볍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1편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내 돈 주고 와서 매너까지 챙기고 놀아야 되냐? 아주 많은 분들께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도우미에게 이 방은 매너 있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초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도우미는 손님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분위기 이상하지 않나? 도우미는 들어오자마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암묵적인 사인을 합니다. 남자들은 모르지만 도우미들이 처음 방에 들어오자마자 티 안 나게 체크하는 그들만의 행동입니다. 첫 인상에서 신뢰감을 줘야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대화와 스킨십의 법칙.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우미는 눈으로 손님의 행동을 읽습니다. 특히 손버릇이 나쁘면 즉시 거리를 둡니다. 스킨십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잡고 싶을 때는 손등이 닿을 정도로 살짝 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도우미가 그 순간 불편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대화의 초반 20분은 상대 중심으로 오늘은 많이 바쁘셨어요? 앞에 술 많이 드셨어요? 텐션 괜찮으세요? 처럼 편안함을 주는 질문을 하세요. 이후 분위기가 풀리면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섞어 가벼운 농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도우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은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려는 남자입니다. 네 번째, 진짜 가성비는 팁의 타이밍에서 나온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팁은 절대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다 끝났다는 마무리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잘 노는 사람들은 팁을 최소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입장 20분쯤 분위기가 막 오르고 있을 때 오늘 분위기 좋네요 하며 도우미에게 열정을 부스터를 줍니다. 두 번째는 1시간 반쯤 흘렀을 때, 왜냐하면 보통 도우미들은 이때 20분만 더 채우고 이 방을 엑시트하려는 통밥을 재기 때문입니다.
이때 팁을 건네면 자동 연장을 뜻하며 알아서 술을 가져옵니다. 사무실에 얘기하고 화장을 다시 세팅하며 아까와는 다른 좀 더 화끈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단계, 감사 인사처럼 오늘 진짜 재미있었다, 최고다 한마디와 함께 같이 건네면 도우미는 이 손님은 계속 나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텐션을 유지합니다. 또 팁을 건넬 때는 단순히 돈만 주지 말고 반드시 웃는 얼굴로 와 덕분에 분위기 최고 한마디를 덧붙여 주세요. 이게 돈보다 훨씬 강한 임팩트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손님들은 도우미의 스타일만 칭찬하지 액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상받은 것에 대한 끌림에 호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취중이라 이건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5번째, 선곡으로 분위기 만드는 법. 모든 걸 대화로만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밝고 신나는 곡으로, 중간에는 감정 섞인 잔잔한 곡으로 전환합니다. 도우미가 한 템포 쉬고 싶을 때는 같이 부를 수 있는 듀엣곡을 선곡하세요. 이때는 노래보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생기고 긴장도 풀립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단순히 터치하는 것과 달리 이때의 스킨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능합니다. 6번째, 여운을 주는 마무리. 예정된 시간이 끝나갈 때 도우미가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때가 진짜 고수와 하수의 갈림길입니다. 하수는 무리하게 붙잡거나 더 놀자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고수는 여유 있게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해장국 한 그릇 같이 하실래요? 직설적이지 않지만 매너 있고 자연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동안 매너 있게 굴었던 손님이라면 도우미는 부담 없이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진상 손님에 대한 위로나 일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하세요. 그때 오늘 시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위기 또 만들고 싶네요.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7번째, 기승전결이 핵심이다. 잘 논다는 건 흐름을 리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결국 노래방에서 가성비로 진짜 잘 노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돈을 세이브한 애티튜드입니다. 시간대를 정확히 잡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매너로 일관하는 손님에게 도우미는 마음을 엽니다. 팁은 나눠서 주고 여유 있게 대하며 스킨십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 서사를 잘 꾸려나가면 노래방은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사람 간의 온도가 오가는 자리로 바뀝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무조건 이 4가지만 고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고요. 1편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많은 피드백이 있으셨기에 오늘은 심화된 추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신 바와 같이 현실은 사실 좀 냉정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랑 논다는 건 어디까지나 서비스 시간에 거래를 더한 것이란 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감정 섞어서 착각하면 손해보는 쪽은 항상 손님입니다. 도우미도 일하러 나온 거고 우리는 돈 내고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진짜 현명하게 놀 수 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도우미는 바로 캐치합니다. 현실적인 포인트는 균형입니다. 돈을 쓸 땐 써야 하지만 그만큼의 분위기와 리턴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 부분도 냉정해야 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터치하면 진상으로 거부감만 생기고 너무 점잖게 대하면 노잼 호구 핫바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우미 입장에서는 이 손님은 적당히 유쾌하고 연락감 좋고 매너는 지키지만 호구는 아니다. 이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윈윈입니다. 또 하나 현장 팁을 드리면 술자리 주도권은 무조건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가 분위기 주도하도록 맡기면 당신은 그냥 불러주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대화 몇 마디로 톤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 확실히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선전포고하며
자연스럽게 리더 포지션을 잡으면 도우미들도 그 흐름에 맞춰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남자에겐 도우미들도 알아서 맞춰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호감은 계산된 여유에서 나오는 법. 너무 매너 있게만 가면 그냥 돈 되는 착한 손님으로 기억되고, 살짝은 직설적이고 개그 섞인 요소가 있어야 남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방 가격 대비 제대로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면 분위기는 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결국 노래방은 돈으로 초반판을 깔고 말과 눈치로 분위기를 지배하고 타이밍으로 마무리 짓는 곳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고수는 도우미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돌아옵니다. 계산서를 보면 돈이 빠졌지만 도우미가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하면 이미 본전 이상은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요약하자면 노래방은 사람 장사입니다. 돈만 쓰는 호구도 괜히 공짜 바라며 눈치 보는 짠돌이도 되지 말고 돈 쓸 땐 확실히 쓰되 분위기와 결과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성비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계산해야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